라면, 삼겹살, 누가 지방간의 범인일까요?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방간의 범인인지 하나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2달 전까지만 해도 100kg이 넘었었는데요. 많이 나갈 때에는 105kg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간 수치가 엄청 높았었는데요. 정상의 1.5배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 보호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높았다는 거죠. 참고로 전 혈압도 높았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혈압이 계속 안 떨어져서 약을 한 단계 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를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거대한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간은 처음 본다고, 엄청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이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음식을 줄이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것도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간의 범인이 누구인지 100%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간의 범인이 라면인지 아니면 삼겹살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의 제 일주일 식단과 간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요 식단은 컵라면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외식을 자주 했었지만 집에 있을 때에는 라면을 자주 식사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종류별로 다양하게 즐겼습니다. 특히 최애 간식은 믹스커피를 많이 마셨는데요. 하루에 4잔에서 5잔 정도를 먹었습니다. 많이 마셨죠. 특히 라면을 먹고 나서 바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 몸무게는 100에서 105kg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방간은 심각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색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이 죽어가고 있었죠. 식단과 간식을 잘 살펴보면 라면, 설탕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즉 탄수화물과 인공당 섭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먹었죠. 물론 저녁과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목살보다는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이 식단만 보면 사실 지방간의 범인은 라면, 즉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이 주된 원인이고, 삼겹살은 똑같이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만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10kg 감량을 했던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실천했을 때의 식단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감량을 했던 시기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끼의 식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었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평소대로 먹었는데요. 이때에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았고 주말에는 떡이나 과일 정도만 먹었습니다. 참고로 삼겹살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 원푸드 다이어트로 실시했는데요. 컵라면, 삼각김밥, 편의점 도시락 같은 가공식품도 활용했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렇게 먹어도 살은 빠졌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칼로리도 작았고 간식을 먹지 않으니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즉 식단은 거의 바꾸지 않은 채로 칼로리만 대폭 줄였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간식을 끊으니 몸무게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식단을 잘 살펴보면 탄수화물 섭취는 아직 많았지만 라면 섭취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얼굴 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몸무게는 95kg 수준으로 감량이 되었고 간 수치는 50 정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즉 지방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방간의 범인은 라면, 즉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삼겹살에 대한 의문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이때도 나름 고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작게 먹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방간이 굉장히 호전된 상태에서 제가 먹고 있는 식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탄고지 식단은 주로 삼겹살과 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주로 상추와 마늘, 고추를 무조건 곁들여서 먹고 있고 그 외 채소로는 깻잎과 파프리카 등이 있겠습니다.
식단을 보시면 이제 컵라면과 가공식품은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죠. 완전히 끊었고 라면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아몬드와 토마토로만 먹고 있죠. 그 외에는 거의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즉 양질의 고기와 채소만 먹고 라면과 가공식품은 이제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 식사는 외식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단을 통해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현재 몸무게는 88에서 92kg 사이입니다.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보호약은 이제 먹지 않습니다. 지방간이 많이 호전되었고 심지어 혈색과 피부까지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범인을 가려보겠습니다. 저의 지방간은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지방간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먹는 지방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간을 병들게 만들고 혈색조차 검게 만들었던 범인은 라면과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가공식품에 들어있던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해 제 간의 독으로 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범인도 공범도 아니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니 공범으로 지명이 된 것이죠. 삼겹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밀키트, 과자, 초코바, 아이스크림, 음료수 다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은 삼겹살이 아니라 라면, 즉 가공식품입니다. 라면과 가공식품이 지방간의 범인입니다. 양질의 고기는 채소와 함께 즐기면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쳤습니다. 지방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간의 범인이 지방이라고 속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 범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과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드시더라도 건강에 좋은 채소와 함께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방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지방간만의 단독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즉 대사증후군으로 함께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비만이 찾아오고, 비만이 찾아오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면 당뇨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까지 찾아왔습니다. 혹여 고혈압 극복의 원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정리한 영상도 있는데요. 마지막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